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서 지금 한 2시간 동안 찾아 헤맸거든요. 낙산공원 쪽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몰랐어요. 지금 겨우 찾긴 했는데 약간 주택가 쪽이어서 조금 조용히 차분차분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한국에 있습니다. 제가 전공 관련된 프로젝트 하나를 참여를 하게 돼서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고요. 지난 2월 말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던 지 한 약 2달 정도 됐네요. 7월까지는 일단 프로젝트를 진행 예정이고 그 이후에 다시 호주를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 저의 근황이고요. 현재 한국에 있다는 것과 제 전공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그냥 언급을 하고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제가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가기 전에 가장 많이 찾아봤던 거, 호주 워킹홀리데이 초기 비용, 정착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핸드폰을 좀 보면서 할게요. 일단 이 정착금은 제가 2주 기준으로 했습니다. 첫 2주에 어느 정도 돈이 드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 이유는 제가 기록이 2주밖에 없어요. 그 이후는 기록을 해두지 않아가지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엄청 막 아끼고 막 그렇게 살진 않았어요. 그래서 더 아낄 수 있는 분들은 더 아낄 수도 있고 조금 더 여행하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오늘 말하는 비용은 오로지 저의 기준이라는 것만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이렇게 구글 시트를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비자 비용이겠죠. 제가 찾아본 기준으로는 현재는 약 650달러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AUD로, 호주 달러로. 그래서 한국 돈으로 약 6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현재 환율로는 59만 8,351원이라고 적어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행기, 호주 가는 편도 비행기 기준으로 약 한 4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무릎을 수술한 지 얼마 안 지나고 갔었기 때문에 제스타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어요. 이제 다리를 좀 무릎을 오래 굽히고 있으면 통증이 가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앞에 레그룸이 더 넓고 다리를 필 수 있는 거여서 그때 약 7, 8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분들은 그냥 가장 저렴한 비행기를 탄다고 했을 때 뭐 제스타, 티웨이 이런 곳에서 한 40만 원, 50만 원 내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 신체 검사 비용이 드는데 병원마다 조금 달랐는데 대략 2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자주 아프다 보니까 비상약들을 조금 샀어요. 한 7만 원어치 샀고, 그 다음에 호주가 햇빛이 강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제 평소에 선글라스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글라스 구매를 하고 하는데 한 7만 원을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안경점에 가서 샀습니다. 그러고 기타 준비하는 물품들, 뭐 멀티탭이라든지 그런 필수템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 제가 나중에 호주 다시 가게 되면은 다시 찍어볼게요. 약간 What's in my bag 느낌으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사는데 3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뭐 음식을 사가지는 않았고요. 시드니엔 다 있거든요. 한식이면 뭐 다 있어서 음식류는 하나도 사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처음에 가면은 이제 호스텔에서 지내야겠죠. 호스텔 같은 경우 저는 웨이크업 시드니에 있었는데 조금 더 비싸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조금 더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여기를 갔었는데 보통은 한 1박당 4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1박당 4만 원을 책정을 해서 14박 2주 기준으로 56만 원 정도 책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 기타 도착해서 먹고 뭐 술도 마시고 간식도 먹고 또는 그 호스텔에서 요리도 해먹고 그런 식재료, 음식과 간식에 든 비용은 6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이게 수치로는 57만 9,940원, 달러로 630불 정도 썼다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사 먹기도 하고 요리도 해 먹었고 딱히 뭔가 돈이 없어 아껴야지 하진 않았어요. 술도 마셨는데
많이 마셔도 사실 저는 하루에 2잔 정도밖에 많이 안 마셔서 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들 수도 있고요. 저희 그 웨이크업 시드니 지하에 그 바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저녁 되면은 거기서 매일매일 행사가 있어요. 그 호스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게더링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있는데 가면 또 술을 마시게 되잖아요. 저는 주로 뭐 서머스비나 그런 달달한 맥주를 주로 마셨는데 그런 걸 다 하고, 근데 저는 주로 하루에 3끼까지 먹지 않았어요. 하루에 2끼 정도 먹었고, 출근하기 시작하면서는 한 끼는 사실 일에서 먹기 때문에 돈을 쓴 건 하루에 1~2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에 630불 정도 쓰고, 그다음 교통비 오팔카드 충전을 한 100불 정도 총 했더라고요, 2주 동안. 그런데 2주 안에 이걸 다 쓴 건 아니고 사실 2주 이후에 언젠가까지 썼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저는 오팔카드를 그때 처음 쓰고 그 이후로는 계속 그 핸드폰으로 그 커머스 카드로 그냥 바로 다 결제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CBD 안에서만 움직였고 딱히 어디 많이 대중교통 안 타고 다녔어요. 시드니 CBD가 굉장히 작아요. 작다 보니까 모든 거리 다 30분 내외로 걸어 다닐 수 있다 보니까 뭐 트램 탈 때도 있긴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탔던 걸로 기억합니다. 타봤자 뭐 본다이 비치 갈 때, 아니면 조금 뭐 오페라 하우스 가려고 하는데 조금 거리가 길다라든지, 맨리 비치 갈 때 이제 페리 타고 간다거나 그럴 때 좀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일할 때 검은 색깔 옷과 신발이 필요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더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져간 옷들이 너무 덥다 보니까 일할 때 입을 옷들과 신발을 다 새로 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막 비싼 건 아니고 코트논 같은 진짜 정말 저렴한 데에서 한 10,000원, 20,000원 하는 것들을 샀던 걸로 기억해서 이런 옷과 신발에 200불 정도 샀습니다. 사실 신발에 100불 넘게 들었고요. 그때 당시에 당장 다음날 검은 신발을 사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급하게 사느라 그냥 100불 넘은 걸로 샀고요. 그 다음에 RSA, 그 호주에서 술을 파는 곳들에서 근무를 하려면 RSA, 술을 판매하는 자격증 같은 겁니다. 이게 술에 대해 잘 알고 취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배우는 그런 자격증인데요. 이게 사실 온라인이 조금 더 싸서 온라인으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온라인 채점을 처음에 이게 오지선다 사지선다형으로 객관식을 풀고 마지막에 영상을 제출해야 되는데, 객관식은 엄청 빨리 채점을 해주면서 영상 채점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하나 이게 틀려가지고 또 다시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막 3~4일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일을 빨리 구해서 당장 RC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 빨리 채점을 해달라 하는 걸로 또 돈을 더 추가로 냈어야 됐어요. 전 그것만으로도 거의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가까이 더 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RSA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추천드리는 거는 시간이 있으면 그냥 오프라인으로 가세요. 온라인으로 자칫했다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답답해서 못 견디다가, 전 당장 필요했기 때문에 쓴 것도 있는데 돈이 더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약 250불 정도 들었습니다. 꽤 비쌌습니다. 그래서 몇만 원 아끼시려고 온라인 할 바에 오프라인 가면 뭐 선생님들이 답도 다 알려준다고 하시니까 오프라인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핸드폰 요금제, 저는 34불 들었고요. RD 걸 썼습니다. 1년 내내 RD에 썼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 다음 기타 뭐 놀면서 쓴 비용들, 어디 뭐 본다이 비치 가서 그 아이스버그 수영장 출입하는 그 입장료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놀면서 쓴 비용, 바닷가 간다고 수영복 사고 그 비치 타올 사는 거에 한 총 100불 정도 썼습니다. 그런 노는 거에. 저는 여행을 안 다녔어요. 저는 사실 가자마자 바로 다음날 일을 구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여행할 시간도 없었고 여행할 돈도 없었고요. 어차피 그렇다 보니까 노는데 별로 돈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넉넉히 가져오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2주 뒤에 저는 집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렌트를 했죠. 쉐어하우스에 방 하나를 빌렸는데, 저는 사실 CBD 한가운데 독방에 아파트에 깨끗한 화장실도 혼자 쓰는 데를 구했어요. 저는 집은 괜찮은 데를 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그때 다른데 어차피 제가 뭐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니고 커피도 안 마시고 술도 잘 못 마시고 하니까 이 돈을 나는 집에 좀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집을 괜찮은 데를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특히 혼자서 해외를 간 건데 제가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 받는 방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진짜 그때 비쌌어요. 주에 $435씩 냈는데
그거는 또 제가 시내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거고, CBD 완전 시내 중심과 바깥쪽으로 시드니 안에서 이제 혼자 쓰는 독방 기준 350불로 잡았고, 그래서 보통 뭐 1주일치 2주일치 선납을 하는데 저는 항상 2주치 선납이었던 것 같아요. 2주치 선납을 기준으로 $700. 그리고 또 한국에서 보증금 개념의 bonds비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또 $700 2주로 잡았거든요. 2주치 낼 때도 있고, 전 처음에 3주치 내고 그 이후엔 항상 2주치를 냈었어요. 그래서 2주치를 또 $700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사를 가서 집 필요 용품들, 청소한 용품이라든지 옷걸이라든지 뭐 빨래바구니 이런 거 사는데 한 $90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했을 때 477만 8,045원이라고 적혀있네요. 자, 480만 원 정도? 넉넉히 5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겠죠. 그리고 달러로는 5,192달러로 적혀있는데, 제가 사실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저는 가기 전에 카페 알바 경력들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라떼아트를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카페 알바를 할 때. 그래서 그래도 라떼아트를 하는 걸 배워가고 싶다 해서 바리스타 자격증 1, 2급을 모두 따고 갔습니다. 배우는 수업비가 총 2급은 15만 원이 들었고요. 1급에 30만 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네일 배움 카드로 하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렴하게 배울 수 있고, 저는 사실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라떼아트를 조금 더 사람이 지나갔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라떼아트를 그때 저희 반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빨리 하는 편이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3단 튤립까지, 그러니까 결아트랑 3단 튤립까지 다 배우고 갔고요. 그러고 나서 호주에서 일하면서 확 늘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저는 배우는 걸 추천을 너무 드리는 게, 적어도 우유 스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거품량 조절할 줄 알고, 거품을 분리하는 걸 알아야 되고, 카푸치노, 라떼, 플랫 화이트 이걸 구분해서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라떼아트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기본적으로 너 바리스타구나 취급을 해주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바리스타 수업을 듣고 갔고요. 근데 저는 단기 속성으로 들었습니다. 11월부터 3월 첫째 주까지, 그러니까 11월 처음부터니까 11, 12, 1, 2, 3 약 4개월 정도 들었습니다. 3월 첫째 주 그냥 수업 하나만 그 시험 보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2월 말까지라고 하면 4개월 정도 1, 2급을 다 땄고요. 그렇게 해서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그 네일 배움 카드 그 직업 훈련 포털로 배웠을 때, 다 합했을 때 한화로 522만 8,045원이었습니다. 사실 기타 여행까지 생각하면 많을수록 좋아요. 저는 정말 여행을 하나도 안 갔고요. 근데 사실 저는 관광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떠한 저와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체험해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관광지를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없었고, 그럴 욕심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쪽에 돈을 안 쓴 것도 있는데, 관광을 좀 하고 싶고 그래도 호주에 사는데 이것저것 놀러 가야지 하는 분들은 돈을 충분히 들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뭔가 가자마자 여러 곳을 체험해보고 이 정착할 곳을 정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훨씬 더 돈을 많이 들고 와야겠죠. 그리고 저는 사실 도착하고 바로 다음날 일이 확정됐던 케이스예요. 굉장히 빨리 구하다 보니까 더 추가 비용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최근 것도 좀 봤고, 제가 가기 전에도 모두 찾아봤었어요. 초기 비용이 얼마 드는지. 그냥 보통 다 5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이 잘 안 구해진다라고 하면은 돈을 더 많이 가져오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저는 서양 친구들도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인데, 유럽 친구들이 와서 돈이 결국 일을 못 구해서 돈이 이제 다 떨어져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 친구들을 꽤 봤습니다. 딱 비행기표 구매할 수 있는 돈 전까지 계속 쓰고 일 구하고 하다가 결국 돌아가는 케이스들을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넉넉히 준비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저는 비즈니스 비행기를 탔고, 또 호스텔도 일반 아까보다 좀 비쌌다고 했잖아요. 웨이크업이 제 기억으로는 한 1박에 6, 7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는 도합 초기 정착 비용이 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어떠한 삶을 원하는지, 초기 정착을 해서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은지, 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목적인지,
또는 뭐 호스텔보다 나는 또 에어비앤비를 가겠다면 돈이 더 올라가겠죠. 호스텔도 저는 막 6인실 이런 데를 썼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천차만별로 나뉘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다 제외를 했을 때 내가 뭐든 괜찮아, 그래서 호주에 그냥 워홀을 갈 수 있으면 돼 라는 마음이라면 500만 원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호주 초기 정착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의 기준입니다. 각자의 사람마다 삶의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자기가 필수로 나 이건 있어야 돼 하는 것도 다 너무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것들이 답은 아니란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쓰냐 하실 수도 있고 그 정도로도 못 살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여준 기준을 바탕으로 나는 이거는 이것보다 나아야 돼 하는 그런 기준들을 잡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를 사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차를 산다면 돈을 훨씬 많이 들고 와야 돼요. 1,000만 원이 뭐야? 그 이상 요즘 차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정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어차피 한국에서도 면허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차가 없어도 괜찮았고요. 전 세컨 따러 시골에 갔을 때는 전기 자전거 타고 다녔습니다. 어쨌든 이상으로 호주 초기 정착 비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들 워킹홀리데이 준비 잘 하시길 바라고요. 혹시 이 외에 다른 질문들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될 때 영상을 찍거나 당장 영상을 못 찍을 것 같다 싶으면 답변을 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